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신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토입니다. 예, 신년, 신년 초라 복을 좀 주는 건가요? 시장이 좀 급등세,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코스닥에서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짚어보고, 내일, 다음 주 전망까지 좀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코스피 오늘 장 좀 체크해 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해주시죠. 예, 금일은 전강, 전약 후강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1926.43포인트 약 0.57%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 270억 가까운 매수세, 소폭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200억 정도로 소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19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1000억대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한 그런 탄력을 좀 받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스에 대한 총선 부분들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1월 ECB 통화정책회의가 좀 남아있죠. 대체로 중하순경에서 일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라는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으로 좀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은 어떤 이슈라든가 모멘텀, 실적도 마찬가지로 좀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줄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의 탄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초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은 중순 정도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소형주 굉장히 좀 약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1월장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1월장 효과에서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크게 오른 종목군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무선 충전 관련 기술에서 무선 충전주가 상용화된다는 의미에서 RF텍이나 크로바이텍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또 기가 인터넷 관련해서 또 통신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들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성장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선 충전도 결국은 성장 쪽이죠. 향후 미래 시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래 시장에서의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성장주, 미래 관련주로 여러분들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만이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선택과 집중할 만한 그런 종목인지는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예, 전화 바로 오네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부엌수를 예. 35,00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아, 요거 어쨌든 전망 좀 해주세요. 35,000원에 10%. 네. 예. 아버님, 이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요.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중을 이렇게 작게 실으시면요. 네. 종목마다 비중이 지금 큰 종목이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거 하나밖에 없으세요? 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현금 비중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님 말씀으로 제가 듣자면 네. 지금 이걸 단기로 들어가셨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뭐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데요. 예. 뭐 35,000원까지 왔다 다시 미끄러지고 그러니까요. 예. 한 3만 원대는 한번 좀 더 좀 늘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3만 원대 부근 오면 늘려보시겠다. 네. 뭐 예, 한 이게 아직 10%만 추세 더 선상으로 보면은 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네. 추세선을 딱 꺼보면 추세선상으로는 추세상 위쪽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조정의 폭이 좀 에버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39,000원에서 만 원 가까이 조정이 들어왔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자, 뷰옥스는 이 회사는 전자 차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자 차트와 관계된 회사입니다. 네. 자, 지금 병원에 가보시면 아버님 예전에는 간호사들이 차트를 들고 의사한테 보여주고 의사들이 화이트보드판에 끼워서 그러니까 끼워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요. 네. 지금은 컴퓨터로 바로 전송이 돼서 그 전자 차트로 이제 기재를 하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보급이 많이 끝난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지금 국내에서 보급률이 이만큼 높다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소모성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기계가 굉장히 교체 주기가 빠른 기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나면 포화 상태가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실적은 그럼 더 크게 늘어날 것은 안 보입니다. 그죠? 네. 이걸 네. 정체기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데 저는 이 종목이 정체기에 지금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보다는 네. 여기가 저항대가 있어요. 35,800원 부근. 그냥 여기서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그냥 뭐 이게 가더라도 네. 크게 지금 뭐 정체기에서 크게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박스권으로 잡아보자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석적으로 파악해 보자면 네. 어느 정도 산업이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네네. 그러면 이걸 수출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네. 수출은 사실은 이 실적 반영이 되는 게 조금 느립니다. 네. 지금 실적 반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 35,800원 정도 부근에서는 파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네.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예, 주셨나요? 락앤락이고요. 네, 11,900원, 네. 비중 20%요. 비중 20%요. 네. 락앤락 많이 사용하세요? 네네. 지금 락앤락이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만 원대까지 좀 빠졌는데,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추천이 좀 있기도 했고, 그냥 네. 좋아 보여서.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죠? 가격 메리트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과거에는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올라갔던 그 이유가 뭐 거의 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남아 신흥시장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중국 쪽에서의 딱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동남아 쪽에서도 일단은 크게 반응을 좀 얻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네.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그럴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셨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단기적으로, 네. 아,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네. 일단 종목 선정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주가가. 네네.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10,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밀릴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요 자리대죠. 한 12,500원대. 네. 요 자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결국에는 네. 12,000원에서 12,500원 자리대가 한 차례 좀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8월에 겁니다. 샀어요, 8월에. 8월 달에. 지금, 네네, 지금 너무 그냥 똑같이 가니까 비싸요. 그죠? 되게 지루하고 네. 답답하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좀 잘못되신 거예요. 네. 예. 얼추 이제 다 빠졌어요. 뭐, PBR 기준으로 뭐 한 배 수준까지도 좀 빠진 그런 모습들인데, 네. 일단 락앤락이 밀폐 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고급 기술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또한 마찬가지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네.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000원대 중후반 정도 가게 되면 네. 일단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목표가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2,500원 정도가 좀 될 거고요. 네. 이걸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때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러면- 락앤락은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빠졌다고 해서 더 사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절가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손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만 이제 지루하니까 네. 그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좀 네. 매도를 하시고 네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좀 아. 권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승창투. 대성창투. 예, 30% 1960을 샀어요. 아, 1960원에. 30%나 들고 계시고, 그죠? 예. 이게 최근에 2014년도에 좀 크게 올라온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명랑 영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랑에 투자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명랑에 투자한 돈이 20억이 채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 20억 채 안 되는 돈 갖고 과연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에서의 해석이 나왔고, 의구심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품이 쭉 빠져버렸는데, 1,900원이면 거의 고점에 무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거품이 막 빠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글쎄, 뭐, 한 3천쯤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3,000원까지 간다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저희 여기 서울경제TV가 지금 컨텐츠진흥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여기 11층에 대성창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예.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지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창업 투자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사실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고 이게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올 때 이제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예. 중장기적으로라도 들고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유, 멀리 가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멀리 간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예, 예. 이게 근데 지금 제대로 수익 보려면 이제 2,200원, 뭐 2,300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까지의 시간은 필요할 듯이 보입니다. 아이고야, 예. 네. 근데 그때도 장담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 앞에 지금 여기 월봉인데요. 앞에 요걸 좀 체크해 보시면 요 트리거 현상이라고 하죠. 거래량에서의 트리거 현상이 좀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손절 안 하시고 좀 견디시면 한 6개월 이내 한 2,000원대 한 번은 더 터치를 할 것 같아요. 6개월씩이나요? 예. 안 그러면 아버님 그 30%인데 지금 손절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2,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개월까지 가야 됩니까, 그거는? 예, 6개월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신다면, 예. 1,600원에서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아버님, 이 실적이 크게 안 나오면 굳이 추격 매수하지는 마세요. 예. 뼈쪽상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조선해양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5,200원, 네. 한 70% 됩니다. 70%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해도 될란가? 이거 이 선에서 더 내려가지 않란가? 70%인데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 더 안 떨어진다면은 단가를 더 낮추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있어요. 네. 대우조선해양 실적이 좋은가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실적이 좋은가요? 아니, 보면은 다 좋다고 시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자, 실적 한번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4,400억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올해 4,300억대예요. 일단 실적은. 예. 그러면 대충 올해 따져보니까 올해 예상한 가이던스 정도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합니다. 예. 네,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중국 시장에서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들 많이 따라왔나요? 많이 안 따라왔나요? 따라왔습니다. 많이 따라왔죠? 예. 그러면 저가 수준이 뭐니 이런 얘기 경쟁을 펼치겠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세 번째, 예. 조선 sek터 중에서 그나마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예.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2월달, 3월달 ELS 만기로 도래되는 금액들이 상당하거든요. 예. 만약에 제가 대형 섹터를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1분기 이후 때, 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이후 때요? 네, 1분기 이후, 즉 3월달 이후겠죠. 그러니까 4월달 정도겠죠. 예. 저는 그 시기에 대형 섹터들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이거를 어느 정도 빠진다라고 해서 버틸 수가 있다라면 예. 휘둘리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들의 올 한 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가격보다는 위에 있을 확률은 높습니다. 예. 근데 그 중간에 대한 과정이죠. 그 예. 과정은 상당히 좀 괴로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단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25,000원대에 매수했던 부분들은 지금 빠지고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어요. 예. 그럼 결국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아마 조금 힘드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등은 나올 겁니다. 적어도 매수가 예. 정도 때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예. 그 부분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이, 빠지면은 어느 선까지 빠지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지금 이 자리대 14,000원대, 이 자리대 11,000원대, 이 자리대가 지금 저한 지지라인대죠? 예, 예. 그 윗자리대가 지금 14,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예, 예. 최근에 빠졌던 자리대가 10월경에 15,000원 정도 때까지 밀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 자리대까지도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전무관님. 예, 예. 반갑습니다. 어저에 전화 한번 드리고, 오랜만에 전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떤 점은 몸 궁금해?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번에 아파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예. 예. 걱정하셨구나. 예. 예. 그리고, 사무인들의 9월달 강좌하는 거 보고, 예. 수입 많이 냈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코디에스, 예. 상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900원에 15% 분할 매수했어요. 분할 매수하셨어요? 예, 12월 19일 날, 음. 뉴스 보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했거든요. 충전기 설치 그거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네. 전기차 그 관련주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분할 매수했거든요. 15%. 예. 그런데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 중장기로 그걸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 중전기를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네,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차트가 여기서 무너졌다고 해서 이 산업의, 즉, 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무너뜨린 이유가 있죠. 바로 국제 유가의 하락 때문이었는데, 예,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전기차는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안 가겠다가 아니고,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즉, 예. 또 하나의 전기차의 매력이 뭐냐 하면 결국은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예요. 환경적인 부분이죠. 예. 오늘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폐기물 업체인 인선 EN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전기차는 왜 올랐느냐? 결국은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가 탄소 배출권에서 차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온실가스 규제 협약,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수익을 말하다를 요번 주 그거 봤어요. 월요일 날 녹화를 했는데, 예, 환경에 대한 얘기 보셨어요? 예. 예비군 그 강좌하는 거 거의 녹화해놓고 보고 있어요. 예.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예. 그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결국은 안 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오늘 전기차, 그리고,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를 또, 교체해야 되는 의무적 방안,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전기차 쪽에서는, 미래성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충전기 설치한다고 말. 그렇죠. 지금 중국 12월 쪽에서. 말일 날인가? 중국도 지금 온실가스 규제 협약에서 그 강의 시간에 얘기 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예. 결국은 걔들이 개방 계약을 왜 했느냐? 결국은 자기들 혼자만 해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협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실가스 규제 감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걔들 쪽에서 먼저 전기차의 세제 지원안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중앙정부에서 그 PDP TV죠. 그걸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 그 이제 한번 갔었는데 온 동네에 PDP더라고요. TV가.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들어와 보세요. 예, 그거 추가 매수해도 되죠? 예,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88,000원대고요. 네. 20%요. 20%요. 네네. 88,000원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재작년이네요, 이제. 그렇죠. 재작년이네요. 이제 한 해가 또 갔네요. 네, 일단은 손실이 좀 많이 나고 계신데 예.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네. 다시, 지금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드렸는데, 네. 6만 5천 원대에서 상담 드렸는데, 한 7만 원대 가면은 다시 전화드리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만 또 계속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 궁금한 거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제가 급하지는 않지만은 네. 조금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하고요. 지금 보게 되게 손실이 좀 상당히 크세요. 지금 네. 40% 가까이 지금 손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80%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나요? 주식으로 있습니다.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지금 LG전자를 좀 보게 되면 예. 중국 쪽에 좀 많이 치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LG전자 좀 가전 쪽에 좀 강한 강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약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LG전자 쪽에서 조금 위협적인 그런 수준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진행된 부분들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작년보다는 오히려 더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예상치가 올해 3분기 때까지만 해도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한 1조 한 6천억 가까이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잘하면 올해 예상했던 그 실적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지금 기관 쪽에서 좀 대량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밀린 건데,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1분기 때까지는 상당히 좀 힘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 이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두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일단은 버티시는 거, 추가 매수 네. 없이 예. 지금쯤 많이 좀 겪었으니까. 예. 두 번째는요, 네. 일단은 조금 덜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잡는 거. 예. 절반 20%가 10%는 정리를 해 놓고 있다가 예. 다시 잡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중에 일단은 절반 정도를 좀 줄여놓고 다시 잡아가는 포지션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넘어 보내야 될 것 같고, 예. 거의 매수 타이밍을 좀 다시 잡는다라면 3월 이후에, 3월 이후에. 네, 3월 이후에
예. 다시 일단은 잡는 그런 포지션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요, 지금 20% 중에서 10% 정도는 매도 조건, 매도로 그렇죠.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죠. 그 매도의 시기가 지금 매도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58,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요게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5만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일단 참고를 하시고, 예. 만약에 58,000원짜리대가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예. 절반 정도를 좀 축소를 하셨다가, 예. 53,000원 이하 권역에서 다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53,000원 왔다고 해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예. 3월달 이후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일단 줄여놨다가요. 네, 그렇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58,000원대 있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종가상 58,000원 깨지게 되면 예. 절반만 좀 줄여주세요. 네, 그리고 예, 나서 예. 다시 매수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자,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사나이, 정말 빠른 종목 상담에 김지웅 멘토님 불러보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기입니다. 예, 새해 복은 됐고요. 예, 문자나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첫 번째 종목 한번 갈게요. 엔텔스. 예, 엔텔스 뭐 종목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좀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던 건 이제 사물 인터넷 요쪽으로 이제 예, 통신단위 어떤 솔루션 같은 거 공급하고 있죠. 엔텔스가. 예, 뭐 괜찮긴 한데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그거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따라가는 정도? 예, 따라가는 정도니까 적당히 기대를 너무 하지 마시고 일단 뭐 한 19,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한번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 종목은 자,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한국석유가 72,000원대 비중 20% 예, 잡으셨네요. 예, 종목 자체가 워낙 그런 좀 탄탄하고 예,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주주가 또 지분 같은 거 좀 많이 보여 거리가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6만에서 7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지금 뭐 7만원대라고 해도 사실 뭐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또 예, 마스팔트 까는 예, 거기 들어가는 원료 예, 공급하는 업체죠. 해서 뭐 안정적이긴 한데 그렇게 뭐 재미는 없어요. 그냥 예, 재미는 없고 제 생각에는 뭐 일단은 한 7만 한 5천 원 정도 예, 거기를 좀 목표로 하신 다음에 그거 맨날 걸어두세요. 맨날. 그럼 어쩌다가 보면 팔릴 겁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래가 워낙 좀 없고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항상 걸어두세요. 그냥 그날의 일과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 팔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왈리네요. 왈리. 자, 왈리가 3,870원에 비중 50%. 최근에 뭐 11월 달부터 해서 좀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뜨거웠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도 좀 왈리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최근에는 그 뜨거움에서 좀 많이 식었습니다. 일단 뭐 후강통, 예, 뭐, 자, 중국 시장에 우리보다는 조금 낫죠. 예, 우리보다 조금 낫고, 일단,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한번 1차 상승은 나왔어요. 나왔고, 지금 조정기간이고요. 예, 조정기간이고, 한동안 한 3,000, 많이 올라가면 3,500원, 또 밑으로 해서 또 3,000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일단 또 중국 시장 다시 살아나서 쭉쭉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꼭 한 4,000원 초반, 예, 뭐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부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종목들이 워낙 그런 재가치를 못 받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또 알리고 종목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한 4,000원 목표로 해서 당분간은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 자, 네오이즈 게임즈 사신 가격 24,200원에 비중 20% 들어가셨네요. 참, 네오이즈 게임즈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반등했어요. 6월달부터 해서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일단 뭐 신작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신작 좀 기대감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년을, 벌써 지났죠. 올해 왔죠. 올해 좀 기대감에 미리 좀 오른 경향이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되고,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돼. 1분기 실적이 괜찮으면 그래도 주가는 어느 이 선에서 좀 유지를 할 겁니다.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뭐 2만원에서 뭐 26,000원, 요 사이에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실적 발표했다고 또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건 이미 좀 반영을 좀 한 상태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본인 매수가 오면 일단은 정리 쪽으로, 권해드립니다.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끌고 가시면 한번 기회 줄 겁니다. 그 다음 종목은 또 비슷한 뭐 컴투스죠. 컴투스는 올해 굉장히 좀 뜨거웠죠. 정말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한때 뭐 20만원 근처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턴을 했습니다. 일단 뭐 수급 자체는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고, 이쪽도는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주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15만원 중반대가 기술적 반등에 좀 마지노선을 좀 보여지고, 거기서는 한번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래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예전처럼 뭐 전고점 뭐 20만원, 19만원대를 돌파하고,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 종목은 NHN엔터입니다. NHN엔터. 자, 물려에 계시다가 간신히 또 오늘, 올라왔네요. 89,000원에 비중 20%.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NH엔터도 뭐, 자, 일단 올해 실적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내년에는 뭐 좋아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수급상으로 좀 어떻게 뭐 억지로 좀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좀 월요일 정도에는 한번 좀 털어주신 다음에, 굳이 뭐 게임즈 하고 싶으면 다른 종목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NHN 이름 빼고는 사실 그렇게 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뭐 수익은 나셨으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 SDS. 참 올해 뭐 상장 이후에 제일모직과 함께 좀 잠깐 뜨거웠다가 쭉 빠졌죠. 제일모직 상장할 때쯤 해서 그쪽으로 또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기관 수급에서 다시 좀 반등 흐름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33만 7천원에 15% 비중을 사셨죠. 기술적 반등 조금 더 이것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이건 좀, 더 치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밸류상도 그렇고, 차라리 뭐 제일모직 하는 게 낫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당히 올라왔을 때 매수가 정도 올라오면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뭐 그런 시스템 통합이나 뭐 그룹사 그런 걸 해서 차라리 SK CNC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밸류상으로도 그렇고요. 이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과대평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라면 절대 이 종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차. 179,500원에 비중 20%, 뭐, 비중이 그렇게 뭐, 대형주식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현대차, 주가 흐름이. 일단 뭐, 저유가에다가 자동차나 뭐 그런 뭐 수요들은 뭐 많아지긴 하겠지만 또 저유가다 보니까 러시아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또, 그쪽은
지금 뭐 재정적제 또 경기가 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죠. 그런데 또 뭐, 손해가 나면 중국 쪽에서 또 만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또 여기서 벌고 여기서까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수라도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좀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또, 그 한전부지 그런 이슈도 있었고 앞으로 뭐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전부지가 개발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게 또 한동안은 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크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일단 밸류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8만 원 중후반까지는 한번 좀 올라올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시간은 좀 2, 3개월 이상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방금 이제 김지웅 멘토님 나가셨고요. 전화는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바로 오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성제약인데요. 동성제약? 그걸, 그때, 제일 방송 어디서 보니까 막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샀는데, 8,200원인가 얼마 주고 샀는데, 9,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만원대도 갈 끼라고 그때 멘토님이 그래서 그걸 안 팔았거든요. 제가 그래서요? 그때부터 막 쭉 내려오더만은, 화가 나서 안 팔고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9월 달에 샀는데, 그걸.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그때 9,200원인가 그걸 샀어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에. 이걸 제가 한참 말씀드렸던 구간이 올해 2014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한참 사라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거를 갖다가 9월 달에, 이게 왜 이런 추격 매수를 하시죠, 아버님? 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주식이 서툴러가지고, 오른다 그길래 따라서 샀더만 그래. 아니, 그래, 거기서 9,200원에서 올라봤자, 800원인데요. 만원 간다 하더라도. 그 단기를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주식은 절대 단기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빠지니까 이제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글쎄요. 앞으로는 아버님 이게 많이 벌어졌다. 이게 많이 벌어지면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매매법입니다. 지금은 물론 더 들고 가셔도 돼요. 사실은. 여기 지금 빠질 만큼 4,000원대 제 그때 추천드렸던 매수가 근처 부근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그때 100%가 넘게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따라가시는 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100% 가까이 수익이 났으면 그때부터는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매도 전략이고 그 종목이 실제적으로 바닥권역에서 100% 올라왔다 싶으면 추격 매수는 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체 빠져가지고 이걸 지금 바로 뭐 팔아버리고 딴 걸 살까? 그럼 조금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한 5, 6천 원 올라가면 빠져나올까? 그리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더 들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빠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부터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고 가시면 5,300원 이상 올라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G 스마트 글로벌이요. G 스마트 글로벌이요. 예.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15%고요. 네. 매수가는 4,314원이요. 4,314원.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뭐 IT주하고 반도체가 뭐 2015년도에 좀 좋을 거라고 해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상황이 좀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네,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이 기업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예.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팹리서치예요. 이미지 센서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과거에 올해 이제 작년이었죠. 2014년도 6월 달에 SETI라는 그런 기업이었다가 사명 변경을 좀 한 기업이에요. 예. 네, 일단 근데 요번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예. 올해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잠깐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는 일단 적자였었어요. 예. 네, 적자인데 올해는 그래도 일단 13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고, 예. 3년 연속 단기 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큰 건 아니지만은 일단 흑자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추이가 일단 더 늘어나는가 늘어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보지는 글쎄요, 저는 크게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네, 우선은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1,6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죠. 예. 그리고 난 이에 거의 뭐 4,800원 언저리대에 한번 도달했다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예. 1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한 5,000원 언저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여 줄 거예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증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추이를 좀 비춰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올해 1분기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한 번쯤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한 5,300원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좀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자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 좀 가져갈까 우선 들어가 봤는데요. 길게요? 예. 길게 보셨다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예. 일단 좋은 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요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매출이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2011년도 때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3분기까지도 한 180억 정도 매출액은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좀 증가가 되는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1월장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중소형주 선택과 집중 하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해드려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